아유, 대체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거름 냄새예요. 아니면 며칠이나 안 씻혀서 나는 노인네 냄새예요? 사돈 여자는 코를 막으며 노골적으로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땀 흘려 일하는 안사돈에게 물대포를 쏘며 조롱했습니다. 어머, 사돈 떼국물 흐르는 거 보니까 토할 것 같아서 좀 씻겨드렸어요. 호호, 진흙탕에 처박혀 모욕을 당하던 그 순간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토지 보상금 잔액 입금 500억 원. 그날 이후 갑질 사돈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대포보다 더 무서운 500억짜리 복수극.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폭염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였죠. 말순이는 에어컨도 없는 찜통 비닐하우스 안에서 묵묵히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이미 땀 범벅이 되었고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은 몸에 척척 감겼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유일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이는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훔치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영감, 나 이 땅 잘 지키고 있는 거 맞지? 그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벌컥 열리며 예고도 없는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사돈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쓰며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미숙이가 손부채질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사돈, 여기서 사람이 살 수는 있는 겁니까? 숨이 턱턱 막히네 진짜. 말순이는 미숙이를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사돈이라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 고랑만 다 메고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미숙이는 말순이의 배려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이 더위에 그깟 풋고추 몇 개 따겠다고.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이 사돈 굶기는 줄 알겠습니다. 어우, 냄새. 이게 거름 냄새입니까? 아니면 안 씻어서 나는 노인네 냄새입니까? 말순이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땅을 두고 똥냄새가 난다며 무시하는 사돈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말순이는 터져나오는 화를 꾹 누르며 묵묵히 호미질만 계속했습니다. 냄새나면 나가 계시지 뭐하러 들어와서 그러십니까? 비싼 옷에 흙 튑니다. 그러자 미숙이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걱정해줘도 난리네. 솔직히 말해봐요, 사돈. 돈 없어서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궁상도 정도껏 떨어야지. 내 며느리 친정이 이런 수준인 거. 남들이 알까봐 겁납니다. 미숙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말순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 호스를 향했습니다. 순간 미숙이의 눈빛이 장난감 쥐를 발견한 고양이처럼 반짝였습니다. 미숙이가 호스를 집어들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돈, 너무 더워 보이는데 제가 서비스 좀 해드릴까요? 요즘 백화점 가면 천장에서 물 뿌려주잖아요. 이른바 물안개 샤워. 말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안개는 무슨
물장난 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나이 먹고 주책입니다. 에이, 사람 호의를 무시하고 그러십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시원하게,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워터파크 개장이요. 미숙이는 말순이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싸. 처음에는 공중에 물을 뿌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의 눈빛에는 더러운 걸 씻어내고 싶다는 끔찍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좀 씻으세요. 떼국물 흐르는 거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네 정말. 미숙이는 호스를 잡은 손가락에 슬그머니 힘을 풀었습니다. 그러자 가늘게 퍼지던 물줄기가 갑자기 굵은 물대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말순이의 얼굴을 조준했습니다. 받으세요, 사돈. 차악. 강력한 물줄기가 말순이의 얼굴과 가슴팍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으악. 말순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만 진흙탕 밭고랑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질척한 진흙이 튀어올라 말순이의 얼굴과 옷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꼴이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나뒹구는 말순이를 보며 미숙이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어머머,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내가 조절을 잘 못해서. 호호.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말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말순이가 충혈된 눈으로 미숙이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일부러 뿌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숙이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손을 얹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세요? 더울까봐 시원하게 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근데 사돈, 물 맞으니까 떼국물이 싹 씻겨서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네요. 보기 훨씬 좋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짐승을 씻겨놓은 주인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인생이 고작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흙 속에 처박혀 있던 말순이의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적막한 비닐하우스 안에 문자 알림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이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 폰 고장 났겠네요. 하나 바꾸세요 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고물폰을 쓴다고. 또 비톡촉 문자라도 왔나 보죠? 말순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옷소매로 액정을 쓱 닦아내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LH 토지보상부 오말순님 귀하의 토지 수용에 따른 최종 보상금 잔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액 500억 원, 잔액 500억 2,300만 원. 말순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약금은 진작 받았지만 드디어 가장 큰 덩어리인 잔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평생 돌산을 깎아 옥토로 만든 대가가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말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왔어. 드디어 다 끝났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말순이의 반응이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뭐가 끝나요? 어디 봐요? 또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미숙이는 다짜고짜 고개를 들이밀며 말순이의 핸드폰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미숙이의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500. 미숙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에 찍힌 0의 개수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억? 100억? 분명히 500억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공이 몇 개야? 사돈, 이거 진짜예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흙탕에 넘어져 서러움에 떨던 그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한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이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냄새나는 노인네 폰이라면서요. 만지기도 싫다더니 왜 남의 폰은 훔쳐보고 그럽니까? 미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순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사돈. 이 돈이 다 진짜 사돈 겁니까? 이 땅이 다 보상받은 거예요? 미숙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와 돈을 향한 탐욕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말순이는 대답 대신 젖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털지도 않고 미숙이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사냥꾼처럼 말이죠. 미숙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순이가 미숙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댔까.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허공에서 부딪힌 두 여자의 시선. 하나는 압도적인 승리자의 눈빛이었고 하나는 비굴한 패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비닐하우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미숙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말순이의 핸드폰 화면에 고정된 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1, 10, 100, 1000. 500억. 그것은 미숙이가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명품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말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이는 비싼 스카프가 진흙에 뭉개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이의 더러워진 바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싹싹 아주 정성스럽게 말이죠.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제가 잠시 눈이 삐었었나 봅니다. 미숙이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간사하게 떨렸습니다. 이 귀한 분한테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죽여주세요,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말순이는 기가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여자가 돈을 보자마자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자신의 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미숙이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좋긴 좋구나. 사람을 이렇게 개보다 못하게 만들다니. 말순이는 발을 쓱 빼며 미숙이를 밀어냈습니다. 됐습니다. 비싼 수건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흙 묻으니까 저리 비키세요. 하지만 미숙이는
말순이의 다리를 부여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흙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이건 황금입니다. 황금. 우리 회장님 몸에 묻은 건데 어떻게 더럽겠습니까? 말순이는 속이 울렁거려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는 몸을 돌려 비닐하우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며느리 지영이를 닥달해 말순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전박대했을 사돈을 상전 모시듯 모셔온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갈비에 자연산 회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지영이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친정엄마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엄마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미숙이는 지영이의 말을 자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얘는 사돈어른 오셨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뭐하니? 얼른 앉아서 사돈어른 수저 나들이지 않고. 미숙이는 잘 구워진 소갈비 한 점을 상추에 싸서 말순이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아하세요, 사돈. 이 고기가 아주 살살 녹습니다. 우리 사돈 고생하셨는데 몸보신 좀 제대로 하셔야죠. 말순이는 미숙이가 내미는 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이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딸 지영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는 보았습니다. 수저를 쥔 지영이의 손등이 벌겋게 부르트고 갈라져 있는 것을 말이죠. 손톱 주변은 거스러미가 일어나 피가 맺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독한 락스를 맨손으로 만지며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한 손이었습니다. 말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새끼 손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말순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숙이가 자신의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말순이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부를 떨었습니다. 미숙이가 비싼 양주를 꺼내 말순이의 잔에 채웠습니다. 사돈, 한 잔 받으세요. 이게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아까 낮에 물 뿌린 건 제가 사돈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 좀 친 거 아시죠? 설마 마음에 담아두신 건 아니죠? 미숙이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악행을 친근함으로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말순이는 술잔을 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지영이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거친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지영이가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말순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손이 왜 이리 차니? 많이 힘들었구나. 지영이는 울컥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건조해서 그래요. 얼른 식사하세요.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미숙이는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뭐. 집안일 하다 보면 손에 물 좀 묻히고 그러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은 약해 빠져서 원. 미숙이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본론을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숙이가 은근슬쩍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들으셨죠? 우리 민석이 사업이 요즘 아주 대박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딱 하나.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막혀 있거든요. 이럴 때 사돈이 조금만 밀어주시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텐데 말입니다. 미숙이의 본색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고작 밥 한 끼 먹여놓고 500억 보상금을 노리고 덤벼든 것입니다. 말순이는 딸의 손을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미숙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말순이가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네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내 돈은 민석이 사업 자금 대주라고 받은 돈 아닙니다. 미숙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우리가 남입니까?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죠. 말순이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 좋은 말이죠. 근데 내 돈은 말입니다. 내 딸 눈물 닦는 데만 쓸 겁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생각 없습니다. 말순이의 말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이는 말문이 막혀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말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질 않네요. 지영아, 엄마 갈게. 아프지 말고. 말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숙이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닫힌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지금 낯가인 거야? 돈 좀 있다고 유세는. 두고 봐라, 진짜. 미숙이는 분에 못 이겨 식탁 위의 접시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진 접시 파편이 튀었고 지영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말순이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흙바람 맞으며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지영이의 거칠어진 손을 떠올렸습니다. 락스 독이 올라 퉁퉁 부은 그 손이 말순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말순이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새끼,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그 지옥 구덩이에서 반드시 꺼내줄게. 말순이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추석. 그리고 자신의 칠순 잔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잔칫날이 제삿날이 될 거다. 박 여사, 기대해도 좋아. 말순이의 서늘한 독백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달이 훌쩍 지나고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숙인의 집은 명절 분위기는커녕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평화롭던 아파트 거실에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돈 내놓으라고. 오늘까지 안 갚으면 다 죽는 거야. 거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와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공포에 질려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석이 때문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 민석이가 도박과 코인에 손을 대서 무려 10억이라는 거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빚쟁이들은 붉은색 압류 딱지를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줌마, 오늘 당장 이자라도 안 내놓으면 이 집구석 경매로 넘길 거니까 그런 줄 아쇼. 알았어? 집이 넘어간다는 소리에 미숙이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며느리 지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숙이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미숙이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지영이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가, 지영아, 네가 우리 좀 살려다오. 지금 당장 친정에 전화 좀 해라. 응? 지영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친정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도박 빚을 왜 우리 엄마한테 손 벌려요?
전 못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자 미숙이는 방금 전까지 애원하던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못해? 너 지금 시댁이 망하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 내 엄마 돈 많다며. 그깟 20억 빌리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유세야. 옆에 있던 남편 민석이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며 지영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독하다. 남편이 지금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돈 좀 빌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장모님한테 사정 좀 해달라고. 지영이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흙 파서 번 돈이 이들에게는 그저 쉽게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 피 같은 돈을 노려?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지영이의 반항에 미숙이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말년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여보, 나 좀 데려가요. 미숙이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성통곡을 하며 지영이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스라이팅. 지영이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협박과 애원, 그리고 빚쟁이들의 고성방가. 결국 견디다 못한 지영은 한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갈 곳은 오직 하나, 친정엄마가 있는 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차마 대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빚 갚아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엄마한테 한단 말입니까? 지영이는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미안해. 그 시각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말순이는 창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소리였습니다. 말순이는 본능적으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말순이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영아, 대문 앞에는 초라한 행색의 딸이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본 말순이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너 그 인간들이 또 그랬니? 말순이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영이는 엄마 품에 안기자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댐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그 사람들이 엄마 돈으로 빚 갚으라고. 안 그러면 집 다 날린다고. 지영이는 엉엉 울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가 도박으로 10억을 날린 것,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말순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말순이는 딸의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딸을 달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가 알았으니까 다 괜찮아. 뚝 그쳐. 말순이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돈댁이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말순이가 지영이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오늘 엄마랑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갈 데가 있다. 어디를요? 말순이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사돈에게 보낼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 여사, 집 관리 잘하고 있어. 곧 주인이 바뀔 테니까. 말순이의 서늘한 계획이 가을 밤 공기를 타고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이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VIP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건 지점장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500억 자산가인 말순이를 최상금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 그래도 찾으신다는 연락받고 저희 자산관리팀을 전부 대기시켰습니다. 말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 양반,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네. 동네 부동산에 가면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야. 네, 말씀만 하십시오. 부동산 매입부터 세금 문제까지 저희가 비밀리에 싹 처리해 드립니다. 말순이는 품속에서 사돈 미숙인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금매로 나와 있을 거야. 이걸 내가 사고 싶은데 집주인이 절대 내 정체를 몰라야 해. 가능하겠나? 현수는 잠시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3억 싸게 급매물로 등록되어 있네요. 명의자는 김민석 씨고요. 말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내 사위야. 그놈이 빚 갚는다고 내놓은 거지. 내가 샀다는 걸 알면 절대 안 팔 놈이야. 그러니 자니가 사람을 써서 대리인 명의로 계약을 좀 해줘. 현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과 연계된 신탁사를 통해서 매수자가 누군지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석 씨는 그저 돈 많은 투자자가 샀다고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부탁하네. 수수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오늘 당장 계약금 쏘고 끝내버려. 그날 오후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집이 팔렸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매매 대금을 받자마자 지긋지긋한 빚쟁이들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아, 살았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민석이는 빚을 다 갚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새 집주인 측 대리인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저기 부탁 좀 드립니다. 제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새 집 구할 때까지만 월세로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월세는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장모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민석이는 허락을 받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숙이에게 집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이가 미숙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해결됐어. 내가 빚 다 갚아서 보냈어. 미숙이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설마 또 사채 쓴 건 아니지? 민석이는 짐짓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는 아들을 뭘로 보고. 지영이가 해왔어. 내가 하도 사정하니까 처가 가서 돈 빌려왔더라고. 뭐? 지영이가? 미숙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이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을 뜯어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말이죠. 미숙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역시 며느리를 잘 들여야 돼. 사돈이 돈이 많으니까 그깟 20억은 껌값이지 뭐. 그래, 지영이는 뭐라니? 이자 안 쳐줘도 된대? 민석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습니다.
뭐, 가족끼리 무슨 이자야. 그냥 천천히 갚으라던데? 미숙이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위기가 넘어가자 그녀의 태도는 또다시 180도 돌변했습니다. 미숙이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뭐하니? 나 과일 좀 깎아와라. 아참, 친정에 전화해서 고맙다고 전해드려. 나중에 밥 한 번 산다고. 부엌에 있던 지영이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말순이의 당부가 떠올라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모른 척하고 있어. 한편 말순이는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말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동산 인도 청구, 즉 퇴거 최고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 지금 발송할까요? 말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예쁜 붉은색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니요. 우편으로 보내면 재미없죠. 제가 직접 전해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요. 말순이는 봉투를 핸드백에 넣으며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엄마 칠순 잔치하는 거 알지? 수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근데 시어머니랑 그 사람이 자기들도 꼭 가겠다고 난리예요. 엄마 불편해서 어떡해. 말순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해라. 제일 비싼 옷 입고 꼭 오시라고 전해드려. 엄마가 그날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했거든. 선물이요? 그래.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다. 전화를 끊은 말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 위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피의 복수를 예고하듯 말이죠. 말순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기대해라 사돈. 내 잔치상 받은 값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말순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2025년 봄, 화창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말순이의 칠순 잔치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비싼 꽃장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말순이보다 더 신이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미숙이와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뽑은 명품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잔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숙이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제가 안사돈입니다. 안사돈. 우리 사돈어른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드시고 가세요. 미숙이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하,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땅 보상을 좀 받으셔서요. 이 정도 호텔 빌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다들 편하게 즐기십시오. 두 모자의 뻔뻔한 행태에 지영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일 테니.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말순 여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말순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순이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아 제가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이의 시선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미숙이에게 꽂혔습니다. 우리 사돈 박미숙 여사님, 잠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미숙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 나한테 뭘 주려나 보다. 혹시 금일봉? 미숙이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하게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미숙이가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도 참 부끄럽게 뭘 이런 자리에 부르십니까? 사실 우리 며느리 지영이 제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사돈이 바쁘셔서 못 챙긴 거 제가 친정엄마 마음으로 다 보듬었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지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순이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사돈, 그동안 내 딸 거두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답례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숙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붉은색 리본으로 예쁘게 묶인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저건 분명 땅 문서다. 아니면 수표 다발이거나. 미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걸 다 주시고. 잘 쓰겠습니다, 사돈. 어서 열어보세요. 마음에 드실 겁니다. 미숙이는 기대에 부풀어 봉투의 리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스르륵. 서류를 확인한 미숙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퇴거 통보서였습니다. 미숙이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돈? 매매 계약서라니요? 이 주소가 우리 집?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이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 그 집, 이제 제 집입니다. 네. 미숙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순이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댁이 빚 때문에 집을 경매로 날릴 뻔했다면서요? 그래서 사위가 몰래 금매로 내놓은 거 제가 샀습니다. 그 순간 무대 아래에 있던 민석이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장모님, 그 집을 산 게 장모님이셨습니까?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판 상대가 다름 아닌 장모였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서류를 움켜쥐고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집을 팔아? 지영이가 돈 해왔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다시 말순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순이는 미숙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가족? 내 딸을 식모 취급하고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게 가족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집주인이고 당신들은 세입자일 뿐입니다. 말순이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기 적힌 날짜 보이죠?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당장 방 빼세요. 내 집에 당신들 같은 사람들 들이기 싫습니다. 미숙이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집, 내 아파트, 이 도둑놈들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뒤통수를 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영이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주저앉아 있는 남편 민석이에게 봉투를 던졌습니다. 탁! 이거 사인해서 법원으로 보내.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울먹이며 지영이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여보, 지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영이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 꿈깨.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한테 당한 세월. 지긋지긋해. 이제 남남이니까 내 엄마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듣기 역겨우니까. 지영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순이는 단상에서 내려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가자 지영아. 여기 공기가 탁하다. 응 엄마. 말순이는 딸의 손을 보란 듯이 꽉 잡았습니다. 두 모녀는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가로질러 당당하게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미숙이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못 나가. 내 집 내놔. 이 나쁜 년들아. 하지만 말순이와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말순이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지 지영아. 지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응 엄마. 진짜 살 것 같아. 잔치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미숙이와 민석이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매일같이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난 미숙이와 민석이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벽에 기대앉아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으드득. 이를 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미숙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말순이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내 집을 뺏고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내 반드시 복수한다. 그 돈 다 내가 찾아올 거야. 미숙이는 돈 욕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문득 과거 말순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은행 같은 거 안 믿어.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게 제일 안전해. 미숙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그 노인네 의심이 많아서 분명 집에 현금을 쌓아뒀을 거야. 금괴랑 현금 다발이 분명 그 집 금고에 있을 거라고. 미숙이는 자고 있는 아들 민석이를 발로 찼습니다. 야, 일어나. 우리 다시 일어서야지. 언제까지 이 구정물에서 살 거야? 민석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아, 왜 또 그래요, 엄마. 돈도 없는데 뭘 어쩌라고. 미숙이는 민석이의 귀에 대고 자신의 끔찍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민석이의 눈이 동공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그거 범죄야. 걸리면 우리 진짜 끝장이라고. 안 걸리면 되잖아. 비 오는 날 밤에 수면제 먹이고 조용히 들고 나오면 돼. 너 평생 이렇게 살래? 그 돈이면 우리 다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결국 민석이도 탐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강력한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에 더없이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집 안팎을 비추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말순이는 미숙이가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화질 CCTV를 설치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순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그래, 비바람 치는 오늘이 딱이겠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왔구나. 도간에 든 쥐새끼들. 말순이는 표정을 싹 바꾸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미숙이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 아이고 사돈, 저 좀 살려주세요. 미숙이는 덜덜 떨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비라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 말순이는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일단 들어오세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말순이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미숙이는 안도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집안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말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마시고 몸 녹이세요. 수건 좀 더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말순이가 방으로 들어간 사이 미숙이는 품속에서 민석이가 구해온 수면제 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숙이는 말순이의 찻잔에 하얀 가루를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흔적을 없앴습니다. 이거 마시고 푹 주무세요. 자고 일어나면 빈털터리가 되어 있을 테니. 미숙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천장에 숨겨진 CCTV를 통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숨어 있던 은행 지점장 현수와 보안 요원들이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숨을 죽이며 지시했습니다. 증거 확보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잠시 후 말순이가 수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숙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차를 권했습니다. 사돈, 이거 식기 전에 드세요. 따뜻하네요. 말순이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듭시다. 말순이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미숙이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마시는 척하다가 미숙이가 창밖의 천둥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재빨리 찬물을 옆에 있던 대형 화분 흙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아, 따뜻하니 좋네요. 미숙이는 안도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말순이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지? 졸음이 쏟아지네. 말순이는 소파 위로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든 척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쿨. 미숙이는 말순이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자 미숙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됐다. 성공이야. 미숙이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들어와. 할망구 뻗었어.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민석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석이의 손에는 커다란 드라이버와 쇠 지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흉기로 쓸 작정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두 모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난입했습니다. 진흙 발자국이 깨끗한 거실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금고 어디 있어? 안방 벽장 안에 있어. 내가 지난번에 봤어. 두 사람은 신이 나서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번쩍, 우르릉 쾅. 창밖에서 번개가 치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비췄습니다. 안방 벽장 문을 열자 육중한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숙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거야. 저 안에 500억이 있어. 민석아, 빨리 따. 빨리. 민석이는 드라이버를 금고 틈에 끼우고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비밀번호가 뭐지? 생일인가? 전화번호인가? 민석이는 초조한 마음에 이것저것 눌러보았습니다. 삐빅. 에러입니다. 삐빅. 에러입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왜 안 열려? 아씨, 안 되잖아. 민석이가 짜증을 내며 쇠 지렛대로 금고문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저승사자처럼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는 0000이다. 이 도둑놈들아. 힉. 미숙이와 민석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쓰러져 있던 말순이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귀신이야. 사돈 안 잤어? 말순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자긴 누가 자. 내 집에 쥐새끼들이 들어왔는데 잠이 오겠나? 당황한 민석이는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비키라고. 돈 내놔. 민석이가 말순이를 향해 드라이버를 치켜든 순간이었습니다. 쾅!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민석이를 덮쳤습니다. 우당탕. 아, 내 팔. 내 팔. 민석이는 바닥에 처박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 민석이의 손목에 철컥 소리가 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체포 이유를 읊조렸습니다. 김민석 씨, 당신을 특수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강도, 단순 절도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였습니다. 옆에 있던 미숙이도 경찰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집 사돈이야. 미숙이는 발악을 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사돈이고 뭐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서에 가서 말씀하세요. 상황이 종료되자 말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이는 수갑을 찬 미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숙이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이고 사돈, 내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우리 민석이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미숙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말순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순이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봐줘? 내가 오늘 문 열어준 게 봐주려고 그런 줄 알아? 네. 너희들 내 손으로 감옥 보내려고 일부러 문 열어준 거야.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은 죄. 콩밥 먹으면서 평생 속죄해라. 그때 옆방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영이는 수갑을 찬 민석이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경멸뿐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지영이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지영아, 나 좀 살려줘.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지영이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누가 내 여보야. 더러운 입 놀리지 마. 그리고 엄마, 경찰 아저씨들 고생하시는데 얼른 보내드리자. 경찰들은 두 모자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못 가. 사돈, 지영아. 미숙이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패륜 범죄의 최후, 500억 노리고 장모집 턴 사위와 사돈, 정격 구속. CCTV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두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숙이와 민석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민석이가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지영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이는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날,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말순이와 지영이는 난장판이 되었던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미숙이가 밟고 지나간 진흙 발자국을 걸레로 박박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말순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깨끗해졌네. 집안에 든 쥐새끼들 몰아내니까 공기가 다 다르다. 지영이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엄마.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 말순이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완벽하게 끊어진 것입니다. 말순이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영아,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 모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5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자유와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비닐하우스에는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말순이는 여전히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500억 자산가라고 해서 비단 옷 입고 골프나 치러 다닐 줄 알았는데 말순이의 일상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은행 지점장 현수였습니다. 회장님, 이 더운데 또 밭일하십니까? 말순이가 허리를 펴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지점장 양반 왔는가.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흙을 만져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나요. 현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기부하신 100억 원, 보육원 아이들 장학금으로 잘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입니다. 말순이는 장갑을 벗고 소중하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 찍힌 500억이라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설립, 미혼모 센터 지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까지. 말순이는 돈을 움켜쥐는 대신 세상에 거름처럼 뿌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편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묘해. 똥처럼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다 거름으로 뿌리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운단 말이지. 그것은 욕심에 눈이 멀어 파멸해버린 사돈 미숙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미숙이와 민석이는
아직도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주눅 들고 초라했던 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지영이는 누가 봐도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이혼 후 말순이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말순이가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로 만든 반찬은 불티나게 팔려나가 대박이 났습니다. 지영이의 손에는 갓 딴 수박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더우니까 새참 먹고 해. 지점장님도 같이 드세요.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눠 먹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바람에선 구수한 흙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현수가 수박을 베어 물며 감탄했습니다. 캬, 정말 답니다. 호텔 뷔페 수박보다 100배는 더 맛있네요. 말순이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땀맛이야. 정직하게 흘린 땀은 배신을 안 하거든. 지영이가 엄마의 입가에 묻은 수박씨를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에는 이 흙 냄새가 싫었거든. 시어머니가 냄새난다고 구박할 때마다 창피해서 숨고 싶었어. 지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어. 이건 냄새가 아니라 향기야. 우리 엄마가 나 지켜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사람 냄새. 말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0억이라는 돈벼락보다 딸의 이 말 한마디가 말순이에게는 더 큰 보물이었습니다. 말순이가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지영이 철들었네. 사람은 말이다.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는 거야. 따스한 햇살 아래 모녀의 웃음소리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만이 남은 이곳. 말순이의 밭은 오늘도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0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순 여사님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보다 더 빛났던 건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단단한 마음과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흙냄새를 사랑하며 사람답게 살아온 모녀의 앞날은 봄 햇살처럼 따스했죠.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대사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진심과 정직함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순 여사님처럼 따뜻한 사람 냄새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